안녕하세요.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 2025년 2월 달이 돼서 여러분들 동차생들 분들께서는 이제 동차 시즌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차 커리큘럼의 스탠다드 상표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김세현 변리사인가? 이제 좀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동차를 시작함에 있어서 2차 시험을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강사를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한빛 상표법 대표 강사로 이제 2018년부터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무를 하는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루핀트커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좀 이상하네요.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리앤목 특허법인이나 이런 큰 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도 개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체들의 상표권, 특허권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실제로 실무를 하는 변리사에게 상표법 수업을 들어야 되냐? 요걸 말씀드리면은 좀 이따가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보시겠지만. 실제 요새 트렌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상표법이든 특허법이든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실무형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실무 서류와 유사한 어떤 형태의 설문이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 같은 경우는 심판이나 소송 이런 것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갑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주장해야 될까, 또는 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주장해야 될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라기보다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모두 다 진리일까요? 아니면 을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모두 다 진리일까요? 사실 진리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게 판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주장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걸 주장해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사고력을 조금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실무를 하시는 변리사에게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2018년부터 상표법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선배들이나 합격생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에 드리는 수업 컨텐츠는 전부 다 이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적재산권 법학과 석사를 수료한 상태에서 논문 쓰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출제위원급의 어떤 그 변리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 보시면은 저는 수업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 예비 변리사님들, 수험생님들이죠. 예비 변리사님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상표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올해 중요한 논점들을 수험적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적중을 할 겁니다. 무조건 적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 없게끔 수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커리큘럼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리큘럼은요, 일단은 2월 말에서 3월까지 우리는 기초 GS란 걸 들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에 2월 15일에 합격을 하시면은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1차만 합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리사가 된 것처럼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떤 상태냐? 네, 우리 동차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아직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1차에서 실력이 월등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20장짜리의 딱 답안지를 주고 이 문제를 풀어봐, 너가 암기한 걸 다 써봐 라고 하면은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시간 내에 절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걸음마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기는 법부터 배우셔서 걸음마를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초 GS는요, 여러분들이 2차 수험에 있어서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는 것을 갖춰드리는, 즉 걸음마를 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표법을 2차용으로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용 쟁점으로 제공을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는 틀을 잡아드리는 거, 그게 기초 GS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4월과 5월 달에 되면은 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동차 시험은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짧게 빠른 호흡을 가져가면서 단숨에 뛸 수 있는 과정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학자처럼 막 이렇게 막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동차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수험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빠르게 뛸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게 우리 동차 시험의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GS에서는 걷다가 이제 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4주 동안 8번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표법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으면서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한번 실제로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스트업을 합니다. 우리 체크포인트 특강을 올해는 마련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전 수험생들하고 이제 합격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무를 하는 이제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변리사분들이 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요. 근데 이제 예비 변리사님들이 되셨죠. 수습 변리사가 되셨죠. 그 수습 변리사님들이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은 작년에 이 체크 포인트를 조금 특강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GS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절반 가격에 남는 게 없어요. 절반 가격에 이것들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올해 중요한 수험적 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축적되는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 수험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콜라보 GS인데요. 사실 동차는 제가 5월은 적게 써놓고 6월은 크게 써놨잖아요. 이 디테일입니다. 동차분들께서는 이거 6월 달에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시간상의 이유로 5월 달에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5월 달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콜라보 GS에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전 GS에서 이미 중요 논점을 다 풀어보셨지만 그 중요 논점에 대한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요 논점에 대해서 특허청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 논점과 관련해서 우리 출원인이나 아니면은 그 상표를 거절시키고 하는 자의 입장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전 GS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 콜라보 GS에서는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보 GS에서는 짱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올해 시험에 나올 거 그거를 아주 딥하게 다루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타 강사님들과 이제 좀 호환이 되게끔 시간표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냐, 딱 4회를 합니다. 4회를 하는 거예요. 4회 동안 즉 16문제를 써보는 거예요. 16문제를 써보시면서 그 해의 중요한 논점들을 모두 총정리한다라는 총정리, 최종정리 G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개괄을 하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초 GS의 강의의 특징이 무엇일까? 자,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답안 작성법을 익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심화되게 내가 뭘 탐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3, 4, 5, 6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뭐 7월달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3월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 답안지를 일단 쓸 줄 아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답안지도 못 쓰면은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동차 합격은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우리 동차 합격생들의 실사례들을 조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빠르게 2차용 쟁점을 정의하는 강의입니다. 다만 뭐예요? 높은 적중률을 곁들인. 적중 사례는 제가 실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그냥 보세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 해에 중요한 걸 알고 그 해에 중요한 것을 제가 선별해서 문제를 출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사실 좀 연구가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암기할 것을 암기하게 만드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선별된 쟁점에 홈워크 자료와 암기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가지로 좀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드리면은 2차 시험은 쓰기 시험이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빠르게 최적의 답안틀을 익히고, 그렇죠?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을 여러 번 가져가면서 저절로 회독이 되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굳이 약 늘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빠르게 쟁점 정리한다 그랬죠? 동차의 합격의 조건은 스피드, 정확한 이해, 정리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화 자료로 여러분들의 정리를 좀 부스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아는 게 많아요. 왜요?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1차 시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예, 왜 그러냐? 1차 시험은요 2차 시험과 다르게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정말 병렬적으로 10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상표법은요. 특허법은 20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잘해야지 붙는 게 1차 시험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컷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오신 분들의 실력이 상당합니다. 근데 뭐가 안 돼 있다? 2차용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막 시간을 길게 끌고 가거나 양을 늘리실 필요가 없이 정리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3월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에서 다른 중요 쟁점은 올해도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암기할 것을 판례, 암기 물량, 복습에 활용하는 시각화 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기출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결국엔 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가장 기초 GS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기기 시작해서 걸음만 할 수 있겠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대잖아요. 그렇죠? 걸음마까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GS를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는 실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월이나 5월 달에 실전 GS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2번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4월이나 5월 둘 중에 한 달만 들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2차 시험은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막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붙는 게 아니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 빠르게 최적의 답안 틀을 적용하고요. 우리 기초 GS에서는 익혔잖아요. 그 다음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득, 삼시 여러분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우리 출제자, 채점자와 답안지로만 소통을 하는 겁니다. 답안지로만 소통을 하는데 내가 기득인지 동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답안지 잘 쓴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힘들지만 현장감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강사와 소통을 하게끔 소통 창구를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2025년도 중요 쟁점 총정리. 또 뭐예요? 높은 적중률을 곁들이는. 이거는 제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쓰기와 등수 확인하는 GS는 의미가 없어요. GS에서 잘해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뭐가 좋습니까, 도대체? 한빛에서 또는 타학원에서 GS에서 잘해서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저라고 GS 등수 뭐 안 높아봤겠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지 GS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실전 GS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이제 한 번 다 정리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중요 쟁점을 포함해서 상표법을 내가 한 번 제대로 진짜 딥하게 봤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강의를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그니처죠. GS 리포트 자료 제공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업에서 다른 중요 쟁점은 올해에도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제가 자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 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결국엔 정리입니다. 실전 GS를 듣는 목적이 등수 확인과 답안지 써보기가 돼서는 누구나 다 하는 걸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 GS를 듣고 상표법 한 바퀴 돌리면서 정리. 우리 2차 시험은 정리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S 리포트에는 단순 문제풀이가 아니라 하나의 논점에 대한 다양한 수험적 관점을 포함해서 고찰시켜 드리는 거고, 함께 보면 기출문제를 또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 특강을 여기서 이후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루에 쫙 상표법을 정리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중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동차가 장수생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차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콜라보 강의죠. 5월달이나 6월달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6월달이 좋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5월달에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전 GS랑 겹치면 좀 그렇겠죠. 자, 그래서 중요 쟁점을 완전히 격파하는 겁니다. 완전히. 5월에 6월에는요 중요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최신 판례들이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출제위원분들께서 학기 활동을 언제부터 하세요?
3월 달부터 하시죠. 그렇죠? 3월 달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3월 달 정도, 4월 달 정도, 5월 달 정도 짧게 되면은 중요 쟁점이 쫙 정리가 됩니다. 쫙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명해진 것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긴 호흡이 아닙니다. 짧은 호흡으로 중요 쟁점을 총 정리합니다. 굳이 약 늘릴 필요가 있나? 왜냐? 사실 저는 관점은요. GS 하나만 풀어도 돼요. 중요 쟁점은 잘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논점 하나를 갖고 이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혼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콜라보 GS 정말 최소한의 4세트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 늘릴 필요가 절대 없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뭐다?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상표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2025년도 중요쟁점 총정리예요. 네, 높은 적중률을 곁들인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쓰기 등수하기이 아니라 또 한 바퀴 돌렸을 때 4번밖에 안 받는데 상표법을 총정리한 느낌이 들으셔야 되고요. GS 리포트 자료 제공되고요. 또 나온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콜라보가 가장 적중률은 높아요. 왜? 쟁점이 선명해진 상태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할 거고요. 논점을 알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라보 GS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GS 위를 막 날아다니죠. 그렇죠? 그건 어떤 거냐면은 들어가서 논점을 막 파악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 딱 보고 문제 읽어보니까 논점이 이거네라고 논점을 위에서 조망하면서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정말 꼼꼼히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 그거를 익히는 게 콜라보 GS의 최종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점이 왜 중요한지 이걸 아시면 되죠. 강사가 중요하대. 이거 정말 중요하대. 근데 사실 왜 중요한지 모르면 그 중요한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 학계 실무계의 관점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문제를 위해서 조망하는 예비 변리사님들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 GS까지 하면은 보세요. 단촐하죠. 사실 심플한 게 제일 좋습니다. 기초 GS, 실전 GS, 콜라보 GS 3개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동차 합격 가능합니다. 자,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적중 사례 한번 볼게요. 야, 너 적중한 거 뻥 아니야? 올해 요 문제 출제됐거든요. 이게 이제 GS 문제였어요.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에 이건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출제 가능 영역을 저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요. 요 관련해서 침해금지 청구 타당성과 손해배상 청구 타당성 뭐 나와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뭐야? 그렇죠? 손해액이 입증이 여러모로 곤란해서 111조 1항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조 1항 1호도 올해 중요하니까 공부하시라고 하셨는데 나왔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맞출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중요한 걸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걸 잘 모르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올해 문제예요. 자, 보세요.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물품 거래통념상 이런 것도 표시했대요. 뭐예요? 견적서와 거래명세의 품목란에는 뭐야? 너무 똑같죠? 그렇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콜라보 문제거든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계약서와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 사용사진 제출했다.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자, 중요한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요거 표정만 바꾼 거거든요. 자, 이 금강판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낸 변리사 없어요. 안 낸 강사님도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119조 1항 1호를 그냥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19조 1항 1호의 취지 때문에 심판 청구권 남용한 거야.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자, 60일에 3번 문제인데 자, 뭐라고 했냐면은 요 설문 2번에서 요거에 대해 상표랑 상관해서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에 취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즉 뭐예요? 심판 청구 이익 이거 문제가 된다 이거.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거 타당성 논해보라 했거든요. 저 뭐라고 낼게요? 취소 심판 청구의 적법성. 답안지 보시면은 판례 태도 요거 권리남용 여부에 대해서 분쟁 발생 방지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심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 뭐야? 너무 똑같네요. 중요한 걸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논란 많았죠. 보세요. 범피트리스인데 얘는 그냥 스프링 피트리스로만 바꾼 겁니다. 자, 결합상표 유사 판단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상표 1 및 동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라. 그 전 단계인 뭐예요? 여기는요. 스프링 피트니스 요거에 대해서 자 보시면 여기 똑같이 나오죠. 사용상표 1, 사용상표 2 나옵니다. 여기서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또 뭐예요? 90조이랑 1호. 전 뭐라고 했어요? 침해금지 청구에 대해서 침해금지 주장의 타당성. 90조이랑 1호 올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답안지 진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꼭 봐라. 나왔죠. 아까 설문 문제 1번에서도 나오고 중요한 거 알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알고 들어가서 맞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서 맞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 논점은 정리하고 들어가자. 그게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동차 합격자 강의 후기들 좀 수기 그 뭐 사례들을 좀 들어드리면은 60회 동차 합격자들이에요. 그렇죠? 생동차셨고요. 그냥 동차였습니다. 실제로 제 커리큘럼 타서 여러분들 정말 성실히 따라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 합격생 같은 경우 임땡땡 합격생 같은 경우는 실명은 거할 수 없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초 GS부터 정말 동차가 처음에는 되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이런 멍청한 질문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동차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질문 다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암기하시고 하셔서 동차 합격했죠. 올해 생동차 가뭄이거든요. 61회 때 3명이나 동차 합격자 나왔습니다. 생동차, 동차. 그렇죠? 이건 유튜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김땡땡 합격생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게 공부하면서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막 눈물까지 보였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커리큘럼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합격했어요. 네, 뻥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동차 말고요. 기득3시 NC 합격 수기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너 뻥 치는 거 아니야? 가져왔어요. 카톡 보세요. 이 정도. 그렇죠? 적은 거 아니야? 또 가져왔어요. 이 정도. 네. 더 보여줄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모아왔어요. 네. 실제로 저는 합격생들을 정말 많이 배출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2018년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일 거 아니에요. 누가 합격할 것 같다는 것도 보이고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 강의하면은 저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주말이 생각해보세요. 주말이 2018년, 2019년부터 지금 없어요. 2018년 12월부터 주말이 지금까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사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합격했을 때 그리고 제가 공부했을 때 힘들었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조차도 보람을 느끼고 정말 뿌듯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교류를 하는 것도 되게 즐겁고 합격하신 다음에 그래서 강사 생활을 계속 또 이어나가는 거다 보니까 강의 후기 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합격생들을 배출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에 필요 없는 군더더기는 과감히 줄이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의미 있는 기간, 뭐 어느 정도 의미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어떤 위닝 멘탈리티라던가 아니면은 저의 어떤 그 힘든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그런 보상심이라던가 아니면은 자부심이라던가 이런 게 생겨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이상 지나가면은 인생의 회색지대가 됩니다. 시험은 빨리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차 합격생이라고 해서 운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최대한 압축적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빠르게 붙는 게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해 2025년도에 동차생 분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단순하지만 정말로 정도를 걸으면서 제일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요, QR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잘 보시고 우리 2025년 2월 달에 기초 GS 수업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